반갑습니다. 칸 선생입니다. 자, 이제 여름방학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번 여름방학을 좀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부터 제 얘기를 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사실상 또 혼자서 하면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한 거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잔소리를 좀 많이 곁들이긴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여름방학, 대학을 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해서 저희가 공책도 여러분들에게 뿌려드렸죠. 나누어 드렸어요. 근데 뭐 그렇게 거창하게 할 말이 있느냐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요. 근데 일단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기말고사가 끝났고 뭐 만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여름방학이 됐기 때문에 각자 좀 어쨌든 뭐 계획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 계획에 대해서 사실 물어보고 싶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참신한 헛소리들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7월은 절반 정도 지나갔기 때문에 조금 쉬고 한 8월 1일부터 좀 이제 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뭐 그것들도 다 일리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또 어떤 생각이 많아요? 이런 생각이 진짜 많아.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여름방학 그거 뭐 기껏해야 한 달? 한 달 정도 되는 시간인데 그걸 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뭐 마지막 기회니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여름방학 아니면 뭐 일주일 만에 무슨 전범위를 뭐 마스터하고 기적을 만들고 이런 게 오히려 약간 사기꾼 같은 느낌 아니냐 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그쵸? 한 달 동안 뭐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게 다 일리가 있고 그래서 아무도 성공을 못해요. 그게 문제야. 그래서 아무도 성공을 못해. 자, 이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여름방학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진 않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계획할 거예요. 그런데 왜 성공하지 못하느냐? 그 결론부터 말하면 그게 뭐냐? 여러분들은 눈앞에 놓여진 상황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왜 여름방학에 대해서 강조하는지부터 한번 첫 번째 시작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Why죠, why? 왜 여름방학일까? 자, 지금 이 강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은 고1도 있고 고2도 있고 고3도 있고 재수생도 있어요. 그럼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일단 고1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1학기를 잘 보냈어요. 그러면 실제로 3월쯤에 이제 입학을 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뭔가 적응할 만쯤 되니까 뭐 하기 시작했어? 내신 대비 시작했죠. 솔직히 말하면 뭐 배운 것도 없는데 내신부터 공부해야 돼. 그럼 내신은 또 잘 봐야 되잖아. 대학을 가려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신 어떻게 방어했더니 5월달에 뭐 학교 뭐 있고 저거 있고 뭐 해가지고 또 시간 지나가고 또 6월달에 또 내신 대비하고 지금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학기를 돌이켜 보면 뭐밖에 안 했어요? 내신밖에 안 했어. 내신 대비가 전부였다고. 이해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번 돌이켜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신 대비는 열심히 했어. 근데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뭔가 한 게 있어요? 별로 없지 않아?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실력에 대한 향상은 없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실력 향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9월이 됩니다. 9월이 되면 어떻게 될까? 또 내신 해야지 뭐. 내신이 중요하니까 내신 잘해야 되잖아. 그럼 또 반복이에요. 그럼 이렇게 써놓을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서 제가 9월이라고 써놓을게요. 9월이 되면 다시 내신이에요. 그럼 똑같이 가는 거지. 자, 이렇게 고1을 잘 보냈습니다. 내신 대비를 하면서. 그럼 이제 뭐가 돼? 고2가 돼. 고2가 돼. 그럼 또 뭐 해야 돼? 또 내신 해야 돼. 근데 내신의 난이도는 올라가요. 난이도는 올라가죠. 그런데 여기서 또 실력은 올랐어 안 올랐어? 실력은 그대로야. 실력은 그대로. 됐죠. 그럼 어떻게 되니? 이제 이쯤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살짝 들잖아요. 뭔가 잘못됐다. 근데 이 고리를 멈출 수 있어 없어? 이미 없어. 왜? 내신은 중요하고 점점 더 중요하니까. 그럼 이 사람들, 여러분들이 고1을 이렇게 보냈거든. 얘네들이 9월이 되면 어때요? 똑같이 내신 반복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고3이 됩니다. 그럼 이제 고3 보자. 그럼 고3은 어떻게 되니? 똑같죠. 그래서 1학기 내신 이제 끝났어. 내신 당연히 난이도는 더 올라갔겠죠. 그쵸? 그리고 똑같아. 쓰는 것도 아깝죠. 실력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제는 뭐라고 해요? 열심히 했거든? 내신 어떻게든 방어했어. 여기서 막 한 달 준비하던 거 이제 한 달만 2달씩 막 준비해가지고 내신을 어떻게든 만들었어. 이제 원하는 등급이 나왔든 안 나왔든 됐어. 그럼 이제 끝나야 되잖아. 근데 이제 9월부터 뭐 해야 돼? 이제 수능 준비해야 돼. 수능 준비해야 돼. 수능 준비. 수능 준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야. 지금 고3들은 그렇지. 내가 이렇게 했지. 라고 느끼고 있을 것이고 고1, 2는 아이 그래도 시간이 아직 남았는데 설마 뭐 이렇게 되겠어? 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수업 때 선생님들 만나잖아요. 옆에 고3 수업하는 거 한번 봐봐. 상태가 어떤지. 대부분 그렇다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어때요? 악순환이죠. 누가 봐도 악순환.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다 뭐예요? 얘가 해결이 안 돼서 얘가 해결이 안 돼서 실력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시험 대비를 열심히 하는 거 말고 준비하지 못하고 또 시험 대비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실 또 실력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점점 버거워지고 그렇게 해서 고3이 됐더니 실력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잘 볼 수 있어 없어? 잘 볼 수 없죠.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돼요? 굳이 뭐 말하지 않을게요. 알겠어요? 이게 대부분이야. 대부분의 얘기야. 그럼 잘 생각해봐. 왜 실력이 중요하다는 게 느낌이 오잖아 이렇게 보면. 근데 왜 이걸 못할까? 눈앞에 당장 뭐가 있으니까? 시험이 있으니까. 잘 보세요. 당장 시험을 준비해야 되잖아. 해야지. 그 다음에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 해야 된다고. 이때 실력을 키울 수 없다고. 내신 해야지. 여러분 9월달에 이렇게 될 거라니까. 2학년들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3학년 때 어떻게 돼? 수능 준비해야 되는데 실력이 없어. 근데 주변에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뭐예요? 기출문제 풀고 있고 뭐 모의고사 막 풀고 있어. 그럼 나도 그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거 해야 돼. 그게 잘 되겠니? 실력이 없는데? 아무리 시간 안에 다 풀면 뭐예요? 그 문제를 풀 실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남들 그냥 따라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다 왜 그런 거라고? 결국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신경을 쓰고 있잖아. 눈앞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여름방학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름방학도 겨우 한 달. 그래가지고 뭐 되겠어? 안 되지.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그러니까 또 그냥 여름방학도 그렇게 날리고 또 내신 이렇게 들어가고 수능 들어가고 끝나는 거야. 자, 생각해 보세요. 뭐 성공이라고 하는 거, 역전, 기적 그런 키워드 한번 우리 써볼까요? 여기다가 좀 이쪽으로 여기다 쓸게요. 밑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잖아. 성공, 뭐 역전, 기적 이런 단어들 있죠. 생각해봐. 우리가 다 성공하면 그게 성공이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요. 성공한다고 할 수 없잖아. 모두가 다 역전할 수 있어요? 그럼 역전이 아니지. 기적이 얘도 다 일어나면 그게 기적이야? 아니야. 여러분들이 사실 원하고 있는 성공, 역전, 기적은요 극소수의 사람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공이고 역전이고 기적인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 다 바라고 있잖아. 바라고 있잖아. 자, 여러분들이 요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 중에 한 명을 떠올리라고 하면 누가 떠올라요?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도저히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일론 머스크. 그 사람이 트위터 한번 하면 세상에 돈이 막 오르락내리락 장난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 같아요? 그냥 사업가, 뭐 미친 사람 정도로 보일 수도 있겠죠. 사기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살아온 길을 한 번쯤 볼 필요가 있어. 뭐 지금 그걸 얘기할 시간은 아니니까. 근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의 삶은요 쉬웠던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그 사람을 다 아는 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의 삶을 쭉 보면 삶이 평탄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전체 10이라고 보면 한 반은 불행했어. 힘들었고 고난이었어요. 왜요? 어렸을 때 삶도 좋지 않았어요. 왕따도 당했고요. 그리고 20살 때도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타지 캐나다에 와가지고 밑바닥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부만 열심히 했죠. 공부는 진짜 열심히 했죠. 그래서 박사과정 밟다가 시작하자마자 때려치고 회사를 차렸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그 사람도 자기 회사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힘든 시간 보내다가 테슬라를 만들죠. 테슬라를 만들었는데 지금 테슬라 같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첫 차가 시판이 안 됐어. 오랫동안 회사 망하기 직전이었죠. 겨우겨우 벼랑 끝에서 살아나고 뭐 우주선 쏘아 올리죠. 화성 간다고. 스페이스X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첫 발사체가 또 발사가 안 돼서 그것도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겨우겨우 정말 우여곡절 끝에 발사가 성공해서 그때부터 잘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그 사람의 현재 모습만 보죠.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뭐 어쩌네, 도지코인이 어쩌네, 그 사이버 트럭 유리창 박살난 거 개망신이네 뭐네. 우리는 그렇게 뭐 그 사람을 욕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하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신경 쓰고 있을까?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저게 굉장히 큰 망신이고 굉장히 큰 잘못인 것 같지만, 그리고 굉장히 큰 불행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스스로 겪어온 삶을 봤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원래 자기는 늘 이랬어. 그럼 이 사람은 눈앞에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그 사람,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망치질을 쳤어. 근데 유리가 깨졌어. 개망신을 당했는데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실제로 안 중요했죠. 흔들리지 않았지 사람들이. 물론 주가는 흔들렸어요. 근데 다시 돌아왔지.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처럼, 미안해 우리라 그래서 그냥 눈앞에 있는 거 보고 끌려다니고 그냥 그 악순환을 헤어나지 못하는 삶. 이 사람은 어떤 삶? 지금 내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꾸고 있는 그 꿈, 지속 가능한 지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른 행성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 몰입, 완전한 몰입. 이 차이라.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가 당연히 대단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야. 여러분 보고 뭐 화성을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고작 대입이야, 고작 대입. 근데 대입은 사실 되게 정직한 과정이에요. 정직한 과정이에요. 노력하는 만큼 사실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제 로드맵을 보여드렸죠? 실패의 로드맵. 그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어디를 고치셔야 돼요? 여기를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실력 향상이 없어. 실력이 그대로야. 그럼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쳐야 되는 건 이 실력에 대한 부분이고, 그걸 할 수 있는 건 내신을 할 필요가 없는, 수능 준비를 할 필요가 없는, 딱 언제야? 딱 여름방학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을 뭐라 그런 거예요? 대학을 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의미가 다르게 들어오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름방학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 여름방학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냥 뭐 한 달짜리 그냥 쉬는 시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쉬어야지. 놀러도 다닐 수 있죠. 근데 대학을 잘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끊어내야 돼. 지금.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했으니까 우울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 알겠지? 여러분들이 이걸 끊어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욕을 하겠지. 에이씨, 진짜 이렇게 됐네? 그럼 이제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를 고치셔야 된다고, 여기를.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가 할 얘기는 뭐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고칠까요?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뭘 해야 되냐? 왓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무엇을 할까요? 자, 답은 얘기했어요. 답은 뭐예요? 실력을 키워야 돼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린 영어학원이니까 영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게. 제가 주제 넘는 소리 안 할게요. 영어에 대해서만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실력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신과 수능을 좀 나눠서 가보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보통은 고1, 2가 이쪽에 해당이 될 것이고 고3이 이제 이쯤에 해당이 되겠죠. 됐죠? 그럼 잘 보세요.
내신이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을 잘 보려면 내신 대비를 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 거야. 우리 학교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뭐야? 영어 실력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영어 실력이라는 건 뭐예요? 시험에 나오는 단어들을 내가 처음 보더라도 모르면 안 돼. 영작을 하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못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렇게 단어 첫 번째. 두 번째, 그 뭔가 지문이 나왔는데 해석을 또 천천히 하고 있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왜? 시간이 모자라거든. 보자마자 파파박 풀어야 되는데 거기서 보고 또 떠올리고 있어.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랐죠. 이거. 중간기말 다 보면서.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단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영어 문장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해됐죠? 단어랑 구문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게 되면 내신 준비하는 것 자체가 수월해질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고단 끝 외우고 계시죠? 이 고단 끝에 대해서 뭐 끝까지 볼 필요도 없어. 1에서 80강까지만. 여기까지만 좀 단어를 수월하게 이번에 만드는 걸 목표로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왜냐면 10강씩만 해도 8주거든. 그럼 20강씩 하면 한 달이면 되네. 20강씩 하다 죽으면 어떡하죠?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중학교 이렇게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전 중학교 2학년 때 하루에 100개씩 단어를 외웠어요. 하루에 100개씩. 그래서 이틀에 200개씩 시험을 봤어. 안 죽어요.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럼 제가 영어 공부 안 했을까요? 수학, 국어, 사회 다 했죠 그때? 안 죽어.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그 다음에 구문에 대한 건 어느 정도 하셔야 되냐? 여러분들 지금 신텍스를 다 듣고 있을 겁니다. 스타트업도 들고 있고 빌드업도 듣고 있을 거예요. 근데 기준은 어디냐? 이센셜까지는 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스타트업에서 배우는 게 뭐야? 명사가 뭐니 형용사가 뭐니 그런 거 하고 있잖아. 그 중딩용이에요 사실 얘들아. 근데 그거 배우면서 내신에 대해서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니? 아니요. 빌드업도 뭐야? 가장 기본, 너무 기본이야. 그러니까 중학교 문장 정도 수준 가지고 공부하는 거거든. 근데 어떻게 고등학교 내신을 그걸로 다 커버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 내신에서 문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영작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려면 신텍스 이센셜까지는 끝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마다 지금 스타트업, 빌더, 뭐 이센셜 다 기준이 다르니까 현재 상황이 다르니까 목표를 좀 잘 잡을 필요가 있지만 기준은 뭐다? 여기까지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가셔야 된다. 됐니? 그럼 고단 끝이 1에서 80까지 되고 신텍스 이센셜까지 제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앞으로 내신 공부할 때 실력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을까요? 네, 전혀 없어요. 제가 장담할게요. 이해되셨죠? 강의 들어보면 알잖아. 그쵸? 들어보시면 알잖아. 걱정할 게 없어요. 자, 이게 끝입니다. 더 뭐 복잡하고 대단한 거 없어. 이게 끝이야. 자, 그럼 고3 얘기해 볼게요. 지금 고3은 제가 이렇게 웃으면 안 웃고 있지 사실. 그쵸? 근데 웃으면서 얘기할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이 아까 그 로드맵 따라서 왔거든. 그리고 지금 6월 평가원 보니까 망한 거지. 답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제가 기준을 제시한 게 딱 두 개예요. 역시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사실 고1, 2 때까지 이 정도를 끝냈다라고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기본적으로 수능 수준에 나오는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수능이 해결이 잘 안 돼서 문제인 거거든. 그러면 고3들은 이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셔야 되느냐? 평가원이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아셔야 돼. 평가원이 문제를 아무렇게나 내지 않거든요. 어렵게 내더라도 다 패턴이 있고요. 답을 찾아가는 로직이 다 있단 말이야. 그거를 모르면 이번에 6월 평가원 31번 같은 꼴이 나게 돼요. 제가 그거 해설 강의를 따로 뭐 유튜브에 올려달라고 할게요. 여기 링크가 달릴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서 올려달라고 할게요. 그걸 보세요. 그럼 이해가 될 거야.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 첫 번째는 무조건 고독끝 완강을 하셔야 됩니다. 고독끝이 무슨 강의예요? 평가원 기출을 토대로 문제 유형별 접근법을 배우는 거야. 이해되니? 목적은 어떻게 풀어야 되고 대입학은 어떻게 풀어야 되고 빈칸은 어떻게 풀어야 되고를 기출문제만 가지고 뚫어보는 거예요. 왜? 그게 평가원 스타일이니까. 이해되니? 두 번째, 자 그거를 하더라도 문장이 길어. 그리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걸 뚫어낼 힘이 좀 필요하거든. 그게 이제 독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해력. 이게 잘 안 읽혀. 평가원은 문제가 그렇게 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죽어봐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의 근거는 명확하게 들어있어. 그걸 찾아내려면 그 문맥을, 문단을 뚫어낼 힘이 필요해. 그걸 배우는 게 뭐예요? 신텍스 어드예요. 기존에 신텍스 어드를 들었던 친구들은 이거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아직 안 들은 친구들은
고논끝이라고 된 리뉴얼 강의를 듣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시면 돼요. 이해됐니? 그리고 이거 두 개 합쳐봤자 60강이다 얘들아. 하루에 2강씩 들으면 한 달이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9월 전에 이걸 끝내야 돼, 안 끝내야 돼? 끝내셔야 돼.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이걸 못하면은 미안하지만 이 굴레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예요. 됐죠? 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 정도도 됐고, 지금 이 정도도 됐어요. 고1인데. 그리고 고3인데 저는 이거 다 완강했고요. 얼추 이제 뭐 복습은 조금씩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뭐냐? 실력이 된 친구들이겠지. 그럼 이 친구들은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돼요?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그 시험에 맞는 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놀 수는 없어요. 왜? 시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 내신이라는 것도 어때요? 우리 학교의 출제 경향에 맞춰서 좀 준비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내신이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야. 내신도 출제하는 방법이 다 있다고. 수능도 마찬가지고. 됐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이어서 해볼게. 자, 대부분은 사실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지금 안타깝지만. 그럼 이게 된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자, 이제 조금 수월한 얘기죠. 이 친구들은 여름방학을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실력을 펴내는 친구들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이라고 이제 그 밑에 한번 동그라미 치고 써보세요. 실전을 하셔야 되는 친구들은 이제 내신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요. 저희가 여름방학 특강으로 새로운 강의가 있습니다. 내신 20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자, 의미는 내신 이렇게 공부하자야. 그리고 내신 20강 안에 끝내자예요. 뭐냐? 내신도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유형들이 다 정해져 있어. 그리고 정말 이상한 패턴이 아니고서야 되게 다 비슷해요. 왜? 우리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의 영어 시험지를 다 보잖아요. 진짜 거의 다 보잖아요. 몇백 개, 500개, 600개 학교를.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것부터 이해하시면 80점은 깔고 들어가거든. 그걸 하자라는 거야. 20강이면 진짜 충분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연습이 되게 많이 돼. 이걸 듣고 안 듣고의 차이는 정말 엄청날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을 잘 보고 싶은 친구들은 얘를 사실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쌤, 저는 신덱스 이센셜도 듣는데 이것도 같이 듣고 싶어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알겠죠? 무조건 성공할 거야. 그 정도 마음가짐입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강의니까 꼭 들어주셔야 돼요. 두 번째, 간단하죠. 이제 실전은 수능이에요. 수능 아까 선생님 시험에 대한 이해 뭐 고독코스에서 한다면서요. 그쵸? 그게 이제 개념이거든. 수능에 대한 개념. 근데 이제 수능은 여러분들 고3들 6평 봐서 알겠지만 실전이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요. 굉장히 떨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계속 문제를 좀 잘 푸는 연습들, 습관에 대한 개선들, 그리고 시간 안에 푸는 그런 연습들이 계속 들어가줘야 돼. 언제까지? 수능 전날까지.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지금 방학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단독 상승이라는 커리큘럼 있죠. 단독 상승을 통해서 유형별로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 아니면은 제가 수능이다 촬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수능 특강 영어 영독 완성 다 있으니까 이걸 들으시면 돼요. 이걸 들으면 8월이 끝나거든. 그럼 9월부터 A.닷 파이널이 있죠. A.닷 파이널 9월부터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10월에는 이제 뭐예요? 최파를 하시면 돼요. 수능 전날까지. 그럼 최파가 끝나면 그 다음 날이 수능이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9월, 10월, 그리고 이게 11월이야. 됐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얘 겹치죠. 이렇게. 그러니까 고3은 이제 이 루트를 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9월부터는 최소한 이 루트를 타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안 된 친구들은 9월 전에 반드시 걔를 끝내야 돼, 안 끝내야 돼? 끝내야 돼. 그러니까 내신을 하는 고1 친구들도 내신을 잘 보려면 사실 이거 반드시 들어야 되거든. 근데 이걸 다 들어도 실력이 없으면 어차피 못 써먹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두 개가 다 중요한 거야. 근데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뭐가 더 중요하냐? 당연히 실력이 더 중요한 거죠. 당연히. 얘는 없어도 그 내신 대비를 하고 수능 대비를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데 실력은 내신 기간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수능 직전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걸 꼭 기억을 좀 하시기를 바랄게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름방학 대비법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엄청난 뭐 기획을 해가지고 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준만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만 하시면 돼. 내신 20 20강이라고 그랬죠. 그 고도 끝, 그 다음에 고논 끝 60강이면 다 듣는다 그랬잖아. 방학 때. 방학이니까 가능하잖아. 됐죠?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잡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각자 또 다 다를 거거든. 뭐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또 독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준비도 해야 되고 고3들은 또 자소서 쓰는 친구들은 자소서 연습도 해야 되고 할 게 다양하게 다 많아. 다른 과목도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영어만큼은 이걸 기준으로 잡고 이번 방학에 끝내주셔야만 이번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 때 어때?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걸 명심하라고. 제발. 이해됐죠? 이거예요. 제가 처음에 뭐 마지막 기회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거 시킬 줄 알았어요? 아니, 이게 다야. 이것만 하시면 돼. 그러면 그 악순환, 그 악마 같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러분도 성공이, 역전이,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게 가능하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나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이해는 돼. 그쵸? 이해는 돼. 근데 나한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알아요. 다 알고는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마음을 먹어도 문제를 고칠 수가 없겠죠.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문제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왜? 알고만 있고 안 할 거거든. 사실상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제가 성공이 아무나 못하는 거라 그랬죠. 사실 대부분이 성공을 못하는 이유는 이런 걸 정말 몰라서가 아니야. 안 해서야. 못하고 안 해서. 실천을 하는 게 제일 힘든 거라고. 그리고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계획을 하고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저 강의 열심히 들어야지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하면 그냥 영상으로 하면 그냥 되게 꼰대 같은 얘기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뭐 자기 되게 잘난 척하면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니까 니들은 다 망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해가지고 잘난 척하고 끝날 수도 있잖아. 근데 저는 이 영상을 촬영함에 있어서 거리낌이 전혀 없어요. 왜?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케어해주고 계시는 담당 선생님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맞잖아. 담당 선생님 없는 사람 있어요 여기? 없죠. 다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어떻게는요, 누구랑 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담당 선생님하고 하는 거예요. 담당 선생님하고 방학이 시작하기 전에, 혹은 뭐 이미 시작한 분들은 최대한 빨리 해주셔야겠지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플랜을 세우셔야 돼요. 왜? 이 플랜에 대한 건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아까 말했잖아. 누구는 고단끝에 이미 120단까지 끝난 애들도 있고요. 신텍스 이센셜이 다 끝난 애들도 있어요. 누구는 스타트업하고 있고 누구는 빌드업하고 있어. 그런 학습에 대한 부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계획도 있을 거예요. 됐죠? 이 학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사실은 내 전체적인 삶의 태도도 되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뭐 건방지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학습에 대한 어떤 태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내 학습의 양은 어느 정도고, 전체적으로 밸런스는 어떻게 맞추고 있으며, 내 목표는 무엇이고, 그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을 완전히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계획이 중요하죠. 그 계획을 누구랑 해라? 담당 선생님이랑 해라. 플러스 이거를 제일 못하는 건 뭐예요? 실천을 못해서잖아. 근데 이 실천은 뭘 해주세요? 담당 선생님이 관리를 해주시죠. 풀케어에 가깝게 귀찮을 정도로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얘기를 해도 돼 안 돼? 해도 된다고. 책임져줄 사람이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담당 선생님은 알아서 하라던데요? 신고하세요. 진짜로 신고해야 돼. 왜? 이게 뭐 이렇게 불화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A단 영어학원이 시작된 건 딱 하나예요. 시작된 이유는 딱 하나였어. 여러분들의 성적을 반드시 올려주기 위해서야. 담당 선생님이 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해주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믿고 지르는 거야. 그럴 분들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신고해라라고 하는 거야. 저는 자신 있으니까. 왜요? 그 선생님을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누리셔야 돼요. 강의 듣는 거 중요하죠. 뭘 듣는 거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A단 영어학원에서 누리셔야 되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알겠죠? 이거. 그러니까 반드시 담당 선생님하고 플랜 짜시고 계획하시고 실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줄지.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역시 생각보다 조금 더 오래 떠들긴 했는데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잘 되고 싶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정말
억지로 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람, 별로 대학을 가고 싶지도 않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안 들으셔도 돼요. 듣고 뭐 헛소리하고 있네 욕하고 하실 필요도 없어. 안 들어도 돼. 이미 다 들었지만,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 여름방학을 잘 보내고 싶고 내가 대학에 대한 목표가 있고 이 정도 대학은 가줘야지라고 하는 기준이 있고 그 정도보다 못 가면 너무 쪽팔릴 것 같고 대학을 잘 가는 게 효도하는 일인 것 같고 내 인생의 성공인 것 같고 대학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공부해보는 걸 좀 제대로 해서 좋은 성적 거둬보고 싶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목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 한다면 반드시 끊어내야 될 고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여름방학 동안에 이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악순환이에요. 시험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끌렸다. 시험이 어려워져. 한 달 갖고 준비가 안 돼. 한 달 반, 두 달씩 막 해야 돼. 그럼 내신만 하다가 인생 끝나. 고3 끝난 것 같더니 이제 수능 갑자기 준비해야 되는데 수능이 중요하대. 이씨 수능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또 꾸역꾸역 하는데 당연히 잘 될 리가 있나? 잘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고리를 저는 볼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고1, 2, 3 끝나면 이제 대학생 되고 20살 되고 넘어가지만 저는 계속 여기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여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끊으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여름방학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일론 머스크 얘기했죠. 테슬라가 정말 하루를 더 못 넘기면 회사가 망하게 생긴 그런 상황이에요. 그 사람이 그걸 붙들 수 있는 힘이 뭐가 있겠어요? 가망이 없어요. 인생에 가망이 없어. 꿈을 안고 캐나다에 왔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화를 다 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되거든. 희망이 뭐가 있어? 해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거기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죠. 자,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성공의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린 그 모습들을 보고 있죠. 자,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개고생을 해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고생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미안하지만 없어요. 그렇게 일론 머스크가 주가를 띄운 다음에 사이버 트럭 갖고 나왔는데 유리가 깨질 줄 알았겠어? 없어요. 인생은 보장되지 않아. 미안하지만.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근데 하지 않으면요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해도 안 되거든. 해도 잘 안 돼. 성공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오지 않고요. 역전이 일어나지 않고 기적은 없어요. 해도 잘 안 돼. 근데 안 하면 아예 없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조금이라도 원한다. 가슴 깊은 곳에 원한다라고 하면 하셔야죠. 하셔야죠.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않고요. 그럴 만한 마음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 얘기했잖아요. 잔소리를 곁들였다고. 잔소리일 뿐이에요. 근데 이걸 듣고 하는 사람은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그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성공할 거고요. 그 중에 누군가는 기적을 일으킬 거고요. 그 중에 누군가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역전시킬 거예요. 근데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하지 않고 끝날 겁니다. 저는 그냥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름방학입니다. 물론 뭐 놀러 갈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요. 놀러 가셔도 돼요. 놀러 가셔도 돼요. 제가 놀러 가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부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셔서 플랜만 세우세요. 4주 플랜 세우는데 3일 놀 수 있잖아. 3일 놀고 나머지 더 죽으라고 하면 되지. 그거예요. 여러분의 목표를 정하시고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걸 정하시고 그거를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끌고 가세요. 그러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놀고 더 잘 성공하는 삶. 그래서 남들이 항상 질투하고 쟤는 뭔가 뒤가 구린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러나 실제로는 다들 부러워만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뭐 그게 싫으시면 어쩔 수 없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름방학 대비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름방학 잘 보내시다가 저랑은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만나도록 하고요. 그러면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좋은 컨텐츠와 또 제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고요. 강의에서 봅시다.